세종의 별 소월. 신분을 넘어선 지혜와 사랑의 기록. 해질녘 한기 스미는 들판. 어린 소월은 앙상한 손으로 거친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어린 동생은 배고픔에 울었다. 노비 문서는 그들의 운명을 철저히 올감했다. 소월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굶주림과 추위, 끝없는 노동은 소월에게 매일매일 버거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 작은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늘 잔인했지만 그녀는 언젠가 이 굴레를 벗어날 날을 꿈꿨다. 이른 새벽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병든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었고 소월과 동생은 홀로 남겨졌다. 노비 주인이 그들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소월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주인의 뒤를 따랐다. 낯선 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한양의 번잡한 거리는 소월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길은 그들의 앞날처럼 막막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궁궐의 후미진 담장 아래 소월은 동생과 이별해야 했다. 궁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동생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궁궐 문이 닫히는 순간 소월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노비 시장에서 팔려온 그녀는 가장 천한 일을 맡게 되었다. 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궁 안의 온갖 자비를 도맡았다. 꿈도 희망도 허락되지 않는 곳. 차가운 궁궐의 공기는 어린 소월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차가운 물로 빨래를 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피곤해 절었지만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혹독한 궁궐 규율 속에서 소월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궁녀들의 멸시와 질투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다. 고된 나날 속에서도 그녀는 틈틈이 주변을 살피고 배우려 노력했다.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작은 몸부림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소월은 등잔불 아래 몰래 붓을 들었다. 낮에 본 서책의 글귀들을 기억나는 대로 따라 적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글과 궁궐 서고에 버려진 낡은 종이 조각이 그녀의 스승이었다. 그를 깨치고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녀의 눈을 빛나게 했다. 천한 신분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배움의 기회였다. 혹여라도 들킬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녀는 잠시도 붓을 놓지 않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안녕을 염려하며 궁궐을 거닐고 있었다. 불 꺼진 전각들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발길을 멈춘 세종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엎드려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작은 불빛은 고요한 밤의 궁궐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생명처럼 느껴졌다. 세종은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끈기와 열정을 직감했다. 지친 몸으로도 백성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다. 창틈으로 새어든 불빛 아래 소월은 낡은 종이에 혼을 담아 글을 쓰고 있었다. 궁궐 관리인이 떨어뜨린 훈민정음 초고본 일부를 우연히 주워 읽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백성을 향한 깊은 뜻에 소월의 눈은 반짝였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진심이 담긴 글자에 그녀의 마음이 울렸다. 그를 깨치는 것이 이토록 값진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잠시 쉬려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글에 집중했다. 세종은 창밖에서 소월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한낮의 고된 일과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녀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천한 신분의 어린 소녀가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은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한 그였기에 소월의 배움에 대한 갈망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는 소월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작은 불빛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며칠 후 소월은 생각지도 못한 전가를 받았다.
내명부의 최고 책임자인 상궁이 그녀를 불렀다. 상궁은 세종대왕의 명이라며 소월에게 궁녀 견습생이 될 기회를 주었다. 소월은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천한 신분으로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녀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감과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궁녀 견습생이 된 소월은 이제 궁중의 서책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물을 찾듯 모든 학문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밤샘 공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세종대왕의 어진 덕치에 대한 글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지식은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졌다. 궁궐의 다른 궁녀들은 그런 소월을 신기하게 보거나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월은 오직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하찮은 비자였던 소월이 궁녀 견습생이 되고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한다는 소문은 궁궐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폐하께서 직접 그 아이를 발탁하셨다더군. 겨우 노비 출신인데 운이 좋았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은 소월의 귀에도 들렸다. 신분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소월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직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배우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강한 의지는 주변의 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세종대왕은 학문 토론 중 소월을 불러 질문을 던졌다. 긴장한 소월은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백성의 삶과 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세종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답변은 예리하면서도 순수했다. 세종은 그녀의 어깨 너머 배운 지식의 깊이에 감탄했다. 그에게 소월은 더 이상 궁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지혜를 가진 한 명의 진정한 학도였다. 세종은 그녀의 빛나는 눈빛에서 흔치 않은 총명함을 보았다. 소월의 답변 속에서 세종은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백성들의 고충을 엿보았다. 그녀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 겪었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세종은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눈에 소월은 신분과 상관없이 귀한 제목으로 비쳤다. 그는 소월에게서 백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깊은 지혜를 보았다. 그날 이후 세종은 종종 소월을 찾아 학문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세종과 소월의 대화는 주로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앞날에 대한 것이었다. 소월은 자신이 겪었던 노비의 삶, 굶주림과 서름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종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종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백성들의 아픔을 더 가까이에서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신분을 초월한 깊은 교감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백성을 향한 진심이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종은 소월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매일 밤 소월을 불러 학문과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월은 세종의 깊은 학식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에 존경심을 품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지식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차가운 궁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묘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세종은 소월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함께 연구하는 동반자로 대했다. 훈민정음 창제와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그의 고민을 소월과 공유하기도 했다. 소월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세종의 뜻을 이해하고 도왔다. 그녀의 경험은 세종의 정책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세종은 소월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지치지 않는 학문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세종은 소월에게 단순한 학문적 동반자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총명하고 강인하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월에게 이끌렸다. 그러나 그녀의 천한 신분은 그들의 관계의 걸림돌이었다. 신분 사회의 엄격한 규율과 대신들의 반대가 눈에 선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사랑 사이에서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소월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결국 세종은 신분 제도의 벽을 넘어 소월을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다. 신하들에게 이 뜻을 밝히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노비 출신 여인을 후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신들은 거세게 반대하며 간언을 올렸다. 하지만 세종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굳건히 지키려 했다. 그에게는 소월의 고귀한 인품과 총명함이 그 어떤 신분보다 중요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려 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폐하 천한 노비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앉히시다니요. 이는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하늘을 찔렀다. 소월의 신분과 가문 문제를 들며 정통성에 흠집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들의 끈질긴 반대는 세종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소월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세종은 대신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소월의 학식과 인품은 그 어떤 사대부 가문의 여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신분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겠노라.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오로지 소월의 뛰어난 자질 때문임을 강조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한 그였기에 사람을 신분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굳건한 의지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세종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다. 세종의 뜻을 전해들은 소월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노비 출신인 자신이 감히 왕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주변의 비난과 질시를 견딜 수 있을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그녀는 세종의 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되새겼다. 결국 소월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세종의 곁에서 그를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침내 소월은 정식 후궁의 품계를 받고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 화려한 궁중 복식과 높은 신분은 아직 그녀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궁궐 사람들은 노비 출신인 그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월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언제나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소월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궁궐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소월이 후궁이 된 후 궁궐 안에는 질투와 시기가 난무했다. 다른 후궁들은 소월의 천한 신분을 헐뜯고 상궁들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온갖 소문과 모략이 끊이지 않았다. 소월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헐뜯던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소월은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에게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궁중의 예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처신을 보여주었다. 왕실 어른들에게는 정중하게 대하고 낮은 궁녀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점차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차 궐 안에서도 소월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궁궐을 변화시켰다. 소월은 세종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노비 시절 경험과 백성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세종에게 중요한 조언이 되었다. 특히 농업기술 발전과 세법개혁 그리고 백성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빛을 발했다. 세종은 그녀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소월은 왕의 곁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에 작은 힘을 보탰다. 그녀의 존재는 세종의 애민 정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세종과 소월은 밤늦도록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월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자가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 대체 식량을 연구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세종은 그녀의 진심과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척박했던 조선 백성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의 사랑은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궁궐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밤 세종과 소월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세종은 소월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소월은 조용히 세종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궁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했다.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박한 꿈이 함께 녹아 있었다. 소월은 후궁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언제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세종을 보필했다. 세종 또한 소월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궁궐 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세종은 소월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고, 소월은 세종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노비 출신이었던 소월이 조선의 후궁이 되기까지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 신분의 벽, 궁궐의 질투와 모략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과 소월의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보다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소월의 삶은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엄격함 속에서도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불과 같았다. 그녀는 역경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였다. 역사는 소월이라는 후궁의 이름을 크게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세종대왕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그의 정책 속에서 백성을 위한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세종의 애민 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고 조선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과 지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먼 훗날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소월은 이름 없는 별이었지만 세종의 밤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